확인된 정보를 신속히 전합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오후 2시 뉴스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주춤해지는가 싶더니 다시 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240여 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수도권 급증세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에 따른 추가 확산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훈 기자, 어제 이 시간에는 확진자 증가세가 꺾였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 상황이 좀 달라졌죠? 네, 어제 100명대로 내려왔던 확진자 숫자가 오늘 다시 2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어제 하루 증가된 확진자 숫자는 모두 242명인데요. 이로써 전체 확진자도 7,755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이 각각 131명, 18명으로 여전히 많습니다. 대구 신천지 신도 대상 검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에서 다른 시민들에게서도 적지 않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목할 건 수도권의 급증세입니다. 서울이 52명 늘었고 경기도와 인천도 각각 12명씩 증가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망자도 어제 하루에만 6명이 추가돼서 모두 60명으로 늘게 됐습니다. 완치 퇴원 환자는 41명 늘어서 모두 288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콜센터처럼 이른바 이 밀접 근무자들의 집단 감염이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정부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서 콜센터와 유사한 환경을 가진 일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습니다. 우선 사업장의 밀집도를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재택근무나 유연근무, 또 출퇴근 시간 조정이나 사무실 좌석 조정 등을 통해서 근무자의 밀집도를 낮추어 감염 위험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밀접 근무자들에 대해 하루 2차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게 하는 등 관리 강화 가이드라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방이나 PC방, 클럽, 스포츠센터 등도 이런 밀집 공간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 응급 환자를 위한 중증 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기피 현상을 막아 골든타임을 지키고 또 혹시 모를 응급실 내 감염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중증 응급진료센터는 시도별로 최소 2곳 정도는 지정될 예정인데 입구에 사전 환자 분류소가 설치돼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자는 보호장구를 갖춘 의료진이 격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기자 있는 그곳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죠? 네,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에 이어 어제는 해양수산부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오늘 또 3명의 해수부 공무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종청사 내에서만 벌써 6번째 확진자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일한 사무실은 긴급 폐쇄됐고요. 같은 부서 직원 또 접촉자들은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어제 나온 해수부 첫 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감염 경로가 나오지 않으면 그만큼 방역 관리가 어렵고 또 추가적인 확진자가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정부 세종청사에는 30개가 넘는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이 입주해 있고 상주 인력만 15,000여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업무가 차질을 빚게 되면 큰 혼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방역당국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서울 구로구 콜센터 확진 현황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 콜센터와 연관된 확진자 현재까지 9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콜센터 건물 앞에 임시 선별진료소가 마련됐는데 현장 연결합니다. 이철호 기자, 지금도 검체 채취가 진행 중인가요? 네, 임시 선별진료소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오전 9시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진료소를 찾았는데 지금은 뜸한 상태입니다. 건물 오피스텔 입주민과 입주 직원, 방문자 등이 선별 진료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이 콜센터와 관련해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이 65명, 경기도 13명, 인천이 15명입니다. 이 수치는 콜센터가 있는 11층 직원 207명과 그 가족 중에서만 나온 수치입니다. 따라서 다른 층에서 일하는 콜센터 직원 550여 명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콜센터 직원 중 신천지 신도는 5명으로 파악됐습니다. 5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콜센터가 주상복합 건물에 입주해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과 주민들도 적지 않을 텐데 아직 콜센터 밖에서 확진자는 안 나왔어요?
네, 콜센터가 입주한 건물은 지상 19층, 지하 6층입니다. 어제부터 폐쇄됐고 방역 조치도 완료됐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한 11층 말고도 7층부터 9층까지도 같은 회사의 콜센터 직원들이 500명 넘게 일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이 3개 층의 콜센터 직원 가운데에서는 확진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예식장과 산후조리원, 선거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13층부터 위로 7개 층은 140세대가 거주하는 오피스텔입니다. 서울시는 거주민 전원에 대해 건물을 출입할 때 발열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기자, 서울시가 콜센터 관련 대책 발표했다는데 정리해 주시죠. 네, 서울시는 오늘부터 3일간 민간 콜센터 417곳에 대한 긴급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현황을 확인하고 운영 지침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서울시가 운영하는 120 다산 콜센터 예방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방역을 완료했고 직원 400여 명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제공했습니다. 서울시는 내일부터 낮에 일하는 다산 콜센터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확진자가 어제보다 76명 늘어 39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은 어제보다 52명 늘어 193명, 경기는 12명 늘어 175명, 인천은 12명 늘어 25명입니다. 어제 늘어난 수도권 확진자는 대부분 이곳 콜센터 관련 확진자들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잠시 뒤에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확진자 현황과 상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시작되는 대로 현장 연결해서 생중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김우주 고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함께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다시 증가세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중에 좀 중요한 점 몇 가지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입니다. 사실 하루에 증가세가 한 100명대로 줄어서 그제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신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하루에 나오는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다시 증가한 상황입니다. 치사율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치사율도 0.79%로 상승을 했는데요. 연령이 올라갈수록 치사율은 크게 상승했습니다. 60대면 1.4%, 그리고 70대면 4.8%, 그리고 80대가 되면 6.8%까지 올라갑니다. 여전히 이 전파력은 크고 무시할 수 없는 치사율을 갖고 있다고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유행세가 지금 잦아들 듯 하다가 복병을 만난 상황이라는 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이 다수의 환자가 나왔다는 방금 앞서 보신 소식 때문인데요. 앞서 보셨듯이 계속 확진자가 다수 또 나올 것으로 지금 추정되는 상황입니다. 이 콜센터가 이 집단 감염에 취약한 장소로 떠오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콜센터가 이 한두 군데도 아니고 또 콜센터랑 유사한 이 고위험 그리고 다중 이용 시설도 많아서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서울 시내 콜센터만 한 140여 곳 된다는데요. 예, 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밀접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작업 환경에 계신 분들, 네. 이게 좀 앞으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 여러 대책 안들을 갖다 지금 강구하고 있는데요. 이런 유사한 곳, 콜센터랑 비슷한 곳이 PC방, 클럽, 노래방, 그리고 스포츠센터, 또 학원 등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상당한 시간을 보낸다는 점이 다 이게 공통점인데요.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배치돼 있고 그리고 업무 특성상 이 비말 감염의 위험성이 커서 집단 감염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집단으로 볼 수 있는 이 사업장들입니다. 이런 고위험 사업장의 경우에 방역 당국이 구체적인 지금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온라인을 활용한 근무나 이 출퇴근, 점심시간을 조정하고 또 사무실 좌석 간격을 좀 넓게 띄워놓는 등 이런 조정 등을 하고 또 이렇게 밀집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가 지금 시행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금 밝혔고요. 이 무엇보다 이 고위험군 사업장의 경우 앞서 얘기한 PC방, 콜센터 이런 사업장의 경우에는요. 직원들의 발열 여부를 정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그리고 직원 가운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즉 기침 같은 증상이 있는 사람은 먼저 이렇게 꼭 신고를 하고 직원이라면 꼭 출근하지 못하도록 좀 제한하는 조치를 강력하게 지금 권고한 상태입니다. 또 이를 위해서 사업장에서 이 감염관리 전담 직원을 이게 지정하는 방안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지금 박 기자가 복병이라고 표현을 네. 했는데
90명 이상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네. 많은 숫자인데요. 그렇죠. 이게 콜센터가 대구 경북의 신천지교회처럼 새로운 감염원이 될 우려도 있습니까? 글쎄 그 신천지 대구교회 10층에서처럼 밀폐된 공간 또 다수가 밀접 접촉하고 소리를 내고 말을 하니까요. 그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장기간 같은 공간에서 환기가 안 된 상태에 있다. 이게 이제 사실 슈퍼 전파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다수의 환자가 생각하는 그 집단 발생의 아주 좋은 조건이죠. 지금 이제 박 기자님 얘기한 뭐 PC방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유사한 공간에 지금 모이는 사람들 역시 주의해야 될 것이고 이번 이 구로 콜센터가 단적으로 지금 수도권에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됐는데 아마 이제 다른 지금 집단 그 폐쇄된 공간의 집단 모임이나 회사나 지금 사전에 점검해서 지금 빨리 차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PC방, 노래방 같은데 이제 영업 중단을 권고한다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네. 그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뭐 3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좀 불편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이 기세를 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여유 있게 좀 풀어도 되는 건데 지금 완벽하게 그 1, 2주간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지키는 사람은 불편하고 안 지키는 사람은 또 계속 PC방도 가고 클럽도 가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달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도 좀 강력하게 지금 뒤늦게 대책은 나왔지만 좀 더 지속해 주시고 일반 국민들도 그걸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이 경각심을 갖고 지켜줘야 되는데 제가 조금 그 자료를 오늘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전국의 코로나19 환자의 남녀비는 62%로 여자가 많고 연령군은 30%가 20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기도를 분석을 했더니 서울과 경기도는 남자가 58% 더 많습니다. 58%입니다. 여자보다 많아요. 그리고 연령군은 경기도는 30대가 26%로 많습니다. 30대가 많고 또 서울은 20대가 23%로 많으면서 또 30대도 21%예요. 그러니까 20, 30대가 43%라는 얘기고 수도권도 그렇네요. 수도권은 이제 연령대가 20, 30대 많다는 얘기고 저는 사실은 대구 경북의 그 신천지에 20대 대학생이 많아서 일종의 편향이 돼서 나머지 지역은 20대가 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서울 경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20, 30대에서 이 코로나19가 가볍게 앓고 지나가니까 예, 교수님 분석하신 내용 잠시 뒤에 이어 듣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중앙방역대책본부 감염증 브리핑 19 국내 들어보시겠습니다.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755명이며 이 중 28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대비하여 어제 신규로 증가한 확진자 수는 240이며 격리 해제는 41명이 추가로 되었으며 사망은 6분께서 추가로 사망하셨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환자 수가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시다시피 구로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보고가 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80.1%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나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19.9% 정도 됩니다. 전체 집단 발병과의 그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 중에 60.9%는 신천지 관련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하여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명에 대해서는 직원이 77명, 직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게 13명이 확인되었고 현재 계속 확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확진자의 숫자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 환자, 종사자 77명은 현재까지는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층, 7층에서 9층에서 근무 중인 다른 콜센터 직원 553명에 대해서는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사례 중에서 집단 시설과 관련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순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밀폐된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큼 이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서 근무 형태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온라인 업무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 형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는 좌석의 간격 등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고 비말을 통해서 노출되는 사무 공간이나 기자재 표면 등은 깨끗이 자주 닦고 소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서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인 환경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이를 이외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또 종사자, 이용자 등의 방문 및 증상 여부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것도 공고를 드립니다. 또한 유증상자 등의 경우는 출근 등을 중단토록 하되 이로 인해서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각 사업장 소관 부처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세부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도 정교하게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 감염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로부터의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자가진단 앱 설치 등을 하고 입국 후에 증상 발현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선제 격리 후에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한 정보는 DUR, ITS, 수진자 자격 조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심리학회와 함께 코로나19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1339 콜센터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심리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신 심리상담 전문가 230여 명이 협조를 해주셔서 1339 콜센터로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심리학회 상담 전화를 통하여 심리상담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전국적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국민들께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감염증은 초기에 경증 상태에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예방의 노력,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말, 침방울로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2m 정도의 거리두기, 그리고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그리고 유증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의 비말로 인한 전파 방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비말이 노출 표면에 오염된 그런 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져서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하겠고, 손이 많이 닿는 그런 각종 노출 표면은 락스나 아니면 소독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은 경과를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선일보 상무입니다. 먼저 그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직원분들이 마스크를 썼냐 여부를 가지고 방역당국이랑 지금 회사 측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질본에서는 어떤 역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안 쓰고 계셨다 말씀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질본에서 2월 17일부터 인플루엔자 감시체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추가한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4주 가까이 지났잖아요.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구로 콜센터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 즉각대응팀하고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들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객관적인 그 팩트 사실에 대해서는 CCTV나 다른 그 실제 그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진술이 이제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증거나 아니면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CCTV를 분석한 것까지는 보고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인플루엔자 감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증 호흡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 감시 체계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13개 전국 병원에서 입원한 중증 호흡기 증상으로 입원한 중증 호흡기 환자에 대해서 기존의 8종에 대한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19를 추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 보고가 됐는데 그 건은 대부분이 이제 기존에 확진받은 환자들의 보고 건수였고요. 신규로 확진 환자 이외의 환자가 발견된 사례는 현재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외래 환자에 대해서도 인플루엔자 감시 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는 거를 추진을 검토를 했는데 참여 의료기관의 동의가 좀 쉽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작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JTBC 윤재영 기자입니다. 그 수도권 내 집단 감염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특히 대중교통으로 얽혀 있는데 이 방역이 현실적으로 좀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하고요. 그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연구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또 밀집되게 그 타시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뭐 철도 또는 그 버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으신 건 압니다. 하지만 이 많은 그 대중교통을 어디가 어떻게 노출이 됐고 하는 거를 다 역학조사를 해서 밝히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정확한 노출력이나 위험도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역사회 감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모든 대중교통에 대한 전반적인 그 소독,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이 닿는 사람들이 많이 손이 닿는 그런 그 부위들을 소독제를 이용해서 하루에 자주 닦게 하는 그런 전반적인 소독, 환기, 위생관리를 전반적인 그런 위생관리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교통과 다른 철도 이런 부분들이 같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전체적인 위생 환경관리 수준을 높이는 게 최대한의 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료제 개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을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빠른 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다른 약물들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임상 효능에 대한 임상 시험을 진행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몇 가지 진행 중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식약처에서도 렘데시비어를 포함해서 임상 시험에 대한 허가가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약물들에 대한 재사용에 대한 임상 시험이 가장 먼저 갈 것 같고요. 그 이외에
현재 제한되고 있는 것들은 혈장 치료에 대한 것도 제한이 되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아마 가장 빨리 치료제를 개발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그런 약물들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하고 접목시켜 봐서 어떤 기존에 허가받은 약물들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드럭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도 또 출연연이나 아니면 여러 회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는 아주 새로운 치료 물질들을 개발하는 그런 굉장히 다단계의 연구들이 구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힘만 가지고는 어렵고 정부는 연구에 대한 기획과 연구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또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환자의 그런 자원들, 검체들, 뭐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을 좀 제공하는 그런 민간 협력체가 필요하고 또 국제적인 그런 협력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획과 민간 협의체 그리고 연구비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은 저희 KBS 뉴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계속 보실 수 있습니다. 박 기자, 일단 서울 콜센터 직원 자가격리자가 500명을 넘었어요? 네, 맞습니다. 553명에 대해서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는데요. 일단 이분들은 그 콜센터가 지금 그 건물, 코리아 빌딩 건물에 7층, 8층, 9층, 그리고 11층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확진자가 나온 사람들은 지금 다 11층에 있는 207명을 갖다가 지금 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계속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있는 확진자 77명이 지금 다 11층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층에 계신 7층, 8층, 9층에 있는 553명에 대해서 우선 자가격리 조치를 하고 검체 검사 등을 실시해서 추가 전파 규모를 갖다가 이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과 함께 또 이제 언급한 것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또 조망을 해주셨는데 일단 집단시설 관련된 건수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를 분석했더니 의료기관이 20건으로 가장 많다고 밝혔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8건, 종교시설 7건, 그리고 직장 6건, 그리고 다중이용시설이 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감염이 결국은 이런 집단 중심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집단시설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성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외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지역 감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이란에 대해서 검역 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힌 것도 하나 지금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이제 유증상자는 건강 상태 질문서를 내야 되고요. 또 이 자가 진단 앱 같은 것들을 또 동시에 깔게 해서 계속 모니터링, 관찰을 갖다 계속 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수님 아까 말씀 다 못하셨는데 일단 확진자를 연령별, 성별로 좀 분석을 하신 결과였잖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게. 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는 여성이 62%로 더 많고 20대가 3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정리하면은 신천지 교도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서도 20, 30대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 20, 30대가 많은데 수도권은 남성이 58%로 많고 여전히 수도권도 20, 30대가 45%로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20, 30대가 아마 가볍게 병을 앓고 지나간다는 인식하에 좀 경각심을 느그러뜨리고 뭐 클럽이나 PC방이나 다중이용 놀이시설 이런 데 주말에 많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많이 걸리고 이분들이 전염원이 돼서 집에서 이제 고령자나 어린아이 임신부들에 퍼뜨리는 이 연골고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20, 30대를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인 위생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 이용하는 걸 좀 삼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방역 대책을 여러 가지 내놓지만은 지금 7,500명이 넘는 이 많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지역별로, 성별로 또 집단 발생 뭐 신천지와 신천지 이해 지역 뭐 여러 걸로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좀 전문가한테 공개해서 이 방역 전략을 좀 세밀하게 해야 된다. 좀 타겟팅, 집중해서 해야 될 지금 방역 대상이 제가 보기에는 20, 30대가 지금 급하다고 봅니다. 지금 20, 3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이것은 중국에서는 50대가 많았거든요. 다른 부분이죠. 우리나라의 이 다이나믹한 젊은 사람들이 이제 활동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별로 좋은 역할이 안 되고 있어서 그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좀 새로운 말씀이거든요. 네. 이게 저희 대구에 지금 취재진이 가 있는데 네. 취재진이 보기에도 체감상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뚜렷하게 유흥가가 붐빈다고 하더라고요. 네. 20, 30대가 이제는 아무래도 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뭐 무뎌진 것도 있겠죠. 네. 서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네.
근데 지금 20, 30대 방역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건 저 개인적으로 처음 듣는 말씀인데 지금 새롭게 이게 지금 앞으로 더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렇게 보신 이유가 말씀하시는 성향 때문입니까? 이제 그렇죠. 우선은 뭐 제한된 인력으로 이 아까 집단 발생을 집중 방역 대상으로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환자의 거의 태반이 20, 30대인데 20, 30대는 경하게 앓고 지나가지만 바이러스를 뿜어서 고위험군에 퍼뜨려서 지금 희생자가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또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알아도 가볍다 이렇게 좀 가볍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이 계시죠. 예, 인식이 낮고 저도 뭐 서울의 기자분들이 얘기하기를 주말에 홍대 앞 클럽이라든지 뭐 다중 이용 놀이시설이라든지 PC방에 젊은 사람들 술집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지금 20, 30대가 좀 경각심이 해이돼 있구나.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적극 홍보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말에 술집 클럽 가지 마라. 네. 뭐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 콜센터처럼 그러니까 이제 밀접하게 접촉을 한 회사들이 콜센터 말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네. 콜센터도 많지만 네. 비슷한 작업 환경에 계신 분들도 많고 네. 어제 말씀해 주셨지만 또 국내 특성상 휴가나 뭐 여러 가지 휴식이 좀 보장되지 않은 측면도 있고 그렇죠. 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콜센터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콜센터에서 집단 발생해서 놀랬지만 좀 또 다른 집단 밀폐된 공간에 집단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다른 콜센터 이외에 지금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작업을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사업장의 이제 사업주 사장님이나 관리자께서는 선제적으로 이 콜센터에서 벌어진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지금부터 열이나 호흡기 증상 있는 분 출근하지 말도록 하고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출근하는 직원들은 입구에서부터 체온 재고 손 씻기 시키고 근무도 좀 2m 정도 간격을 띄우고 하고 뭐 가까이 대화할 때는 좀 마스크 좀 착용하고 이런 주의가 지금은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뭐 계속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집중적으로 우리가 환자 증가세를 좀 꺾어서 지금 증가세가 둔화됐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오늘 지난 어제 또 어제까지 늘었지만 계속 그런 예. 얘기 근데 이게 이제 마지막 힘을 내서 좀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더라도 뭐 술집이나 이런 데도 불편하시겠죠. 가지 말라 그러면. 그렇지만 이걸 장기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단기간에서 좀 이 위기를 넘어가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 같이 아마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에도 뒷심이 좀 필요하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네.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밀접 접촉자들이 또 그 감염을 확산시킬 수도 있는데 이게 직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직장에 확진자가 생겼다. 네. 근데 사실 이게 직장 내 규모가 워낙 이제 뭐 큰 곳도 있기 때문에 뭐 네. 직접 접촉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회사에 확진자가 나왔다.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보건소 방역 당국에 연락을 해서 그 확진자와의 이제 접촉 정도를 파악을 해서 증상 있는 분들은 빨리 검사하고 접촉 정도가 밀접하면 확진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뭐 동선도 안 겹치고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뭐 겹치지 않은 분들은 일단 안심을 어느 정도 이제 자가격리 정도로 어느 정도 겹치지 않으면 그렇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 예, 없다.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뭐 과학이고 여태까지 이제 밝혀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특히나 마스크를 쓰고 대했다고 하면 그 감염 우려는 현저히 떨어집니다. 박 기자, 그 대구 경북 지역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이게 신천지 신도 말고 일반 지금 환자가 늘어서 오늘 다시 세 자릿수가 지금 됐다는 소식이 오전에 있었는데 예. 대구 경북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3월 11일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신규 환자는 131명으로 전날 92명보다는 다소 좀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여전히 대구 경북 지역은 좀 주춤세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증가세가 확실히 다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지금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미 대구 경북 지역은 거의 뭐 이동 제한이나 그리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확실하게 좀 더 서울 그 외 지역보다도 더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지금 벌써 2주가 넘었으니까요. 발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거기도 이렇게 서울처럼 콜센터나 이 밀접 접촉과 밀폐된 공간 위주로 계속 환자는 나오고 있어서 이걸 100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앞으로 방역에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확산세가 확 꺾였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복병이라고 표현하셨지만 두 분 다 전문가시니까요.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또 다른 이런 좀 추가적인 증가를 부추길 수 있는 또 감염원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겁니까? 새로 계속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아니면 주말에 가졌던 그런 기대를 좀 가져도 될까요? 일단 뭐 지금 섣불리 기대를 갖지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좀 다른 감염병하고는 다르게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보기에는 이 집단 어떤 이 밀접 접촉만 잘 잡으면 이 유행세를 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이제 민주주의 국가, 이 자본주의 어렵죠. 국가에서 예. 과연 중국처럼 저렇게 확실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뭐 교통 제한이나 이런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결국은 시민의 협조만이 이런 것들을 이뤄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 발휘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이 유행세를 잡을 수 있는지. 근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또 반대로 좀 뭔가 안심을 하거나 희망을 주는 말을 하게 되면 금세 우리가 경계심을 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유행세를 잡기란 진짜 끝까지 아까 뒷심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그 끝까지 방역에 대한 뒷심,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뒷심을 발휘해야지만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합니다. 저희가 뉴스에서 좀 너무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은 탓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 앞으로. 글쎄요,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건 뭐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제 지금 전망은 이제 대구 경북은 지금 박 기자님 말씀대로 이미 많은 환자가 생기고 어느 정도 이제 감소세인데 이제 문제는 수도권이라고 봅니다. 이 지금 구로 콜센터에서 그 빌딩 내 노출자들은 통제가 가능한데, 근데 이 직원분들이 수도권에 이제 공중이용 버스라든지 지하철 타고 이제 특정 다수가 노출시켰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환자들이 추가적으로 1, 2주에 이제 늘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경각심을 전 갖고 수도권의 지자체 단체장이나 방역 당국은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환자가 많이 증가했을 때 이제 대구 경북의 애로사항이 이제 병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병실, 음압병실 또 중간 병원에 이제 중증 환자, 뭐 경증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들을 준비해 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좀 해외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탈리아 여행객 확진자도 오늘 나왔고요. 네. 이따가 뭐 중계차 나오겠지만 네. 계속 바깥에서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이탈리아, 이란에 대한 방역 얘기도 나왔는데 네. 이게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내우 애환이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내우라는 건 우리 그 대구 경북과 서울 콜센터에서 계속 코로나19 환자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란이나 이태리나 또는 뭐 일본도 가능하겠죠. 애국에서는 지금 늘고 있는 추세니까. 애국의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면밀히 주세해서 일단 이란, 이탈리를 특별 검역 국가로 지역으로 했지만 다른 국가도 또 느는 걸 봐서 추가해야 될 상황이다. 그러니까 애환에도 우리가 대비하고 내우도 우리가 컨트롤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좀 무서운 기사일 수 있는데 중앙임상위원장이신 오명돈 교수님이 이 코로나19가 가을에 또 올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치료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많이들 좀 SNS 유포가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예측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신종이라. 그러니까 저가 답을 지금도 드리고자 하는 힘든데. 거는 아마 단기로 1, 2개월 내에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좀 장기전을 좀 느긋하게 끈기 있게 끌어가야 될 것이고 이제 일각에서 지금 오명돈 교수처럼 또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제 겨울에 가서 이 계절 독감처럼 계절 코로나로 매년 겨울에 출현할 수 있다. 이게 좀 순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계속 유행하다 보면 바이러스가 변이가 됩니다. 병독성은 떨어지고 전파력은 빨라지면서 계절 독감처럼 매년 겨울에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저도 일부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는 조금 이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지금 임상 실험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네. 시작 단계가 뭐 한 6월까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네. 이게 치료제 전망도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오늘 잠깐 브리핑에서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치료제 개발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안 된 안전성이나 효과가 검증이 안 된 약을 덜컥 썼다가 이 치사율도 높지 않은 코로나19 환자에서 약부작용으로 또 상태가 악화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이라는 거는 안전성과 이 효과라고 하는 수레의 두 바퀴 같은 이 두 가지가 검증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안전해야 되고 또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렘데시비어 같은 경우가 가장
근접해 있기 때문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미국 국립보건하고 협력해서 임상을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기대하고 단기간에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아마 6개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치료제도 아직 안 나왔는데 거꾸로 중국은 지금 상당히 여유가 있어 보여요. 시진핑 주석이 처음으로 우한을 방문했다고 하고 이게 뭔가 지금 이제 끝났다 이런 분위기를 계속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중국 상황 이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죠. 이제 중국의 이제 국가 지도 체제라든지 이제 시진핑 체제 하에서 이런 국가 아젠다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보고 중국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입국하는 걸 굉장히 그 코로나19가 다시 역수입될까봐 상당히 검역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중계차 연결해서 지역별 확진 상황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진자 가운데서도 콜센터 직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훈 기자, 대구 확진자도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가 됐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1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92명으로 두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18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대구 경북의 누적 확진자는 대구 5,794명, 경북 1,135명입니다. 한편 대구에서도 콜센터 직원들에게서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대구시는 지금까지 6개 센터에서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센터들의 사무실을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의 센터는 모두 57개로 직원 8,200여 명이 근무 중입니다. 아직 센터 직원들의 추가 감염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대구시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지역 센터를 모두 조사와 방역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또 경북처럼 집단 생활시설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진단 검사가 대부분 끝난 만큼 병원과 요양시설 등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 뒤 동일 집단 격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기존 집단 감염시설의 확진자도 추가로 늘었는데요. 경상북도는 경산 서린요양원에서 100여 명에 대해 2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8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린요양원의 확진자는 모두 2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봉화 푸른요양원에서도 입소자 3명과 종사자 1명 등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는 모두 56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 발열 증상으로 2차 검사를 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사망자도 늘어 어제 하루 70대 남성 등 4명이 숨지면서 대구 경북 지역 사망자는 모두 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김 기자,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는 환자들이 아직도 있나 보네요? 네, 대구에서 아직 자가격리 상태로 대기 중인 확진자는 1,80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535명이 여러 가지 이유로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는 입소 문제는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역당국이 결정한 사항이라며 방침에 따라달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확진자들이 우려하는 생활치료센터 퇴소나 완치 판정, 자가격리 해제 관련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확진자 가운데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사람은 어제 기준 대구는 1,887명, 경북은 290명입니다. 자가격리 중인 확진 환자들에 대한 관리 기준도 더 엄격해집니다. 대구시는 각 구군마다 전담 관리팀을 구성해 자가격리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동시에 건강 상태를 파악합니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할 때는 경찰과 즉시 소재 파악과 수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도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등을 활용해 경찰과 함께 감시를 강화하고 예산 21억 4천만 원을 투입해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대구시청에서 KBS 뉴스 김지웅입니다. 충남 지역에서는 그동안 줌바 댄스 학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제는 직장 내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 규모가 커질까 봐 우려되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선 기자, 세종과 서산 쪽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줌바 댄스를 중심으로 한 천안 지역의 집단 감염 사례는 주춤한 반면 세종과 서산에서는 직장 내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며 집단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산에서는 밤사이 6명의 확진자가 추가됐습니다. 한화토탈 연구원 부부가 서산 첫 확진자로 확인된 뒤 연구원의 직장 동료 6명이 추가로 감염된 건데요. 보건당국은 일단 접촉자 164명을 자가격리하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에서도 직장 내 감염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세종에서는 정부 세종청사 해양수산부와 대통령기록관 공무원인 50대 2명이 확진됐는데 밤사이 해양수산부 동료 직원 3명 등 5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평소 해수부 직원들의 대구 출장이 잦은 사실을 토대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줌바 댄스를 고리로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충남 천안과 아산에서는 어제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과 1살 남아가 포함됐는데 역학조사 결과 아기 엄마의 친정인 경북 경산의 친정 가족들도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동안 확진자가 없었던 대전에선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70대 여성의 감염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집계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누적 확진자는 모두 148명이고 이 중 4명이 완치돼 격리 해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청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부산에서는 사흘 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다가 오늘 3명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여행객도 포함됐다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아른의 기자, 부산은 오랜만에 연결했는데 그동안 확진자가 없었죠? 네, 부산은 지난 사흘 연속으로 추가 확진자 수가 0명이었습니다. 큰 고비는 넘겼다. 확산세가 수그러드는 분위기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나흘 만인 오늘 3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며 다시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확진자 가운데 1명은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여행객으로 확인됐습니다. 해운대구에 사는 24살 남성인데 부산시는 이 남성이 지난 4일 입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1명은 56살 여성으로 경남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두 확진자 모두 명확한 동선이 나오지 않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만큼 부산시는 이들에 대한 세부 동선을 파악해 접촉자들이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달 28일 확진 판정을 받고 상태가 위독해 인공호흡 치료를 받고 있는 70대 남성의 아들도 오늘 확진자에 포함됐습니다. 부산에선 집단 감염이 우려돼 동일 집단 격리, 즉 코호트 격리했던 병원 2곳이 오늘 0시부터 잇따라 격리 해제됐습니다. 이들 병원은 현재 정상 진료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28명이 완치돼 퇴원했고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확진자들이 잇따라 퇴원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주말까지 1,000명이 넘었던 자가격리 대상도 20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콜센터 집단 감염과 관련해 부산시는 지역 콜센터 148곳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콜센터 사무 공간을 방역 소독하고 직원들을 상대로 수시로 발열 체크를 해 의심자는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청에서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입니다. 서울에서 나온 확진자가 최근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 확진자가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었습니다. 제주 연결합니다. 신익환 기자, 이 확진자가 제주 어디를 다녀갔는지 동선이 파악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제주를 방문한 뒤 어제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입니다. 이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확인된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직원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서울시 구로구와 제주도에 따르면 이 확진자는 지난 6일까지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한 뒤 퇴사했고 본인의 소멸을 앞둔 숙박 마일리지를 사용을 위해 이튿날 제주를 하루 동안 여행했습니다. 제주도는 당초 이 확진자의 증상 발현일이 4일로 알려졌지만 이는 통상적인 기침이었고 본인의 진술과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 6일 서울 구로구 콜센터 내 최초 확진자와 접촉하며 감염됐고 제주 여행 이후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확진자가 지난 7일 제주에 머문 시간은 10시간 정도로 하루가 채 되지 않는데요. 이 확진자는 지난 7일 오전 8시 45분 김포발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제주에 왔습니다. 제주 버스 터미널에 간 뒤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고 버스를 이용해 성산읍 광치개병과 부적 김영리 동성동 주변 함덕리 지역을 방문한 뒤 다시 버스를 이용해 제주공항으로 가 서울로 돌아간 것으로 제주도는 파악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확진자의 경우 동선 대부분에서 마스크를 착용했다며 동선에 대한 긴급 방역 소독과 함께 확진자와 접촉한 항공편 승객과 도내 버스기사 등 30여 명을 자가 격리했습니다. 또 추가 접촉자와 동선을 파악하는 대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청에서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해외 확진 현황도 알아봅니다. 이탈리아는 전국에 이동 제한령까지 내렸지만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로마 콜로세움이 폐쇄됐고 결혼식과 장례식도 금지됐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문화부 장관이 감염된 데 이어서 대통령 수석 비서관이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입니다. 파리 양민효 특파원입니다. 로마의 상징 콜로세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됐습니다. 이탈리아 6천만 국민의 이동 제한령이 내려진 첫날, 업무나 건강상 이유 외엔 외출이 금지되면서 거리는 텅 비었습니다. 생필품 구입은 허용돼 가게 앞엔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Bisogna seguirle e fare di tutto perché vengano rispettate. Oggi è la prima volta che la metto perché fino ad oggi non ce l'avevo, quindi 하루 1,000명씩 확진자가 증가하자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이동 제한령은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다음 달 3일까지 이동 제한을 어길 경우 최소 3개월 징역이나 벌금 28만 원. 전국 봉쇄령을 내린 콘테 총리는 감염 확산 상황을 전시에 비유했습니다. Decisione giusta oggi è di restare a casa. Il futuro nostro dell'Italia è nelle nostre mani e queste mani devono essere mani responsabili, oggi più che mai. 결혼식과 장례식까지 금지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프로축구 경기도 중단됐지만 확진자는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630여 명이 됐습니다. EU 회원국들이 이탈리아와의 국경을 폐쇄하진 않기로 했지만 주변국 검문은 강화됐습니다. 접경국 오스트리아는 건강증명서가 없을 경우 이탈리아에서 오는 여행객 입국을 막기로 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1,500명 넘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000명 이상 행사가 금지됐습니다. 확진자가 1,700명을 넘어선 프랑스에선 대통령 수석비서관의 확진자 접촉으로 엘리제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서울시가 콜센터 집단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 소재 민간 콜센터 400여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는 한편 PC방과 노래방 등 밀폐 공간에서의 영업을 중단할 것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박원순 서울시장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구로구 콜센터의 집단 감염 때문에 우리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상황과 또 향후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의 직원 20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9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콜센터의 직원까지 또 그 가족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울시 거주 확진자들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실시 중이고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와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 대응해 나갈 생각입니다. 서울시는 이번 콜센터 집단 감염이 결코 신천지교로 인한 대구와 경북 지역의 집단 감염 사태와는 같은 양상을 띠지 않도록 촘촘하고 또 확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현재 이 건물의 영업시설 그리고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 중인 1층부터 12층까지 이 건물에 대한 전면 폐쇄와 또 방역 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둘째, 이미 운영 중이던 긴급 대응방안을 즉각 대응반을 4개 팀 40명 규모로 확대해서 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셋째, 콜센터 직원 전원에 대한 자가격리 그리고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고 1일 2회씩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서 발열과 또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로 콜센터 집단 감염과 같은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서울시 소재 민간 콜센터 417군데를 긴급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3월 13일까지 3일간 담당 직원들이 직접 콜센터를 방문해서 근무 및 시설과 또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코로나19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콜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콜센터 업체들 간의 긴급 좌담회를 개최해서 콜센터의 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다산 콜센터와 민간 콜센터 집단 감염 예방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120 다산 콜센터에도 약 413명이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무자의 위생 관리 수칙과 그다음에 안전 관리 또 시설 방역을 한층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래방이나 PC방은 밀폐된 공간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무르기 때문에 이러한 영업 특성상 코로나19의 감염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영업 중단을 지금 저희들이 권고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행정명령을 영업 금지 행정명령까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저희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뀐 일상의 풍경부터 나눔의 손길들까지 긍정의 힘으로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는 생활 현장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스크가 너무나 없고 우리가 마스크를 만들어서 공급해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제작하게 됐습니다. 특히 대구시와 경상북도 너무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더욱 힘내시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극복합시다. 강동구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안녕하세요. 울산에 사는 송이라 집에 가는 이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시죠? 네. 우리 다 같이 예방수칙 한번 외워볼까요? 네. 먼저 외출은 가급적 하시면 안 돼요. 손과 손톱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어떻게 씻어야 돼요? 이렇게. 손톱도. 이렇게. 맞아요. 또. 맞아요. 그리고 왜 기침할 참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침할 때는. 콜록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하루빨리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길 응원할게요. 반갑습니다. 울산에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길기판입니다. 2월과 3월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행사와 공연들이 취소되면서 저처럼 음악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사람들도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낸 노래들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작곡하겠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가 최선을 다해 이 상황을 이겨내길 바라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앞으로도 저희 통합뉴스룸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영상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앱이나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SNS로 참여해주시면 통합뉴스룸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볕이 내리쬐고 있지만 공기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8도에 머물겠고 바람이 불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내일은 한낮에 서울이 13도까지 올라 온화하겠는데요. 내일 밤부터 모레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내리면 다시 기온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부터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도, 철원이 영하 4도, 대구 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잠시 뒤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이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